셀린 크루의 쉴 거 없는 대화방 라디오 파티. 금방금방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9월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조달님 크루입니다. 저는 금방금방을 진행하는 크루의 수장, 하드코어 이자리엘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라디오는 제가 혼자서 진행하고 참여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듣고 뭐야, 다른 멤버들은 안 나오나? 실망이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라디오는 저 혼자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라디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코너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 혼자, 이 자리에 혼자 돌아온 10월 라디오입니다. 제가 왜 혼자 돌아왔는지는, 음, 오늘 준비되어 있는 뉴스 코너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닝에서 저 혼자 돌아왔어요. 이 얘기는 했으니까, 바로 제 근황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저는 바빴습니다. 네, 바빴어요. 9월에 저희 크루가, 자달림 크루가 네, 휴식일에 갖기는 가졌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죠. 해야 될 일을.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이제 다른 달들, 휴식기가 아닌 달에 비하면은 조금 더 제 할 일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이제 챙길 수 있었던 그런 달이었어요. 9월이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있다면은 약간의 휴식을 저희가 9월에 가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된 9월이었고요. 저는 9월에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일들에 뭐 이렇게 겪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일들에 또 치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어, 0.1%라도 더 발전을 한 이 자리이 되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한데 혹시 이 라디오 듣고 있는 그달님 퀴즈의 다른 멤버들이나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네,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뉴스 가보도록 하겠죠? 네, 가보도록 할게요. 두달림 크루의 한 달 동안의 소식을 전달하는 시간. 바로 두달림 뉴스입니다. 10월 두달림 뉴스는 저 이자리일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과연 끝까지 잘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죠. 먼저 총괄 뉴스입니다. 네, 총괄 뉴스. 총 3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루 리뉴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두달림 크루는 9월에 휴식을 취하면서 크루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하는데 집중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루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크루에 있는 프로젝트들,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활동은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네, 사실 두 번째 소식부터는 좀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일단 저희 완전 초기부터 이제 라디오는 연습 방송부터 같이 함께 했었던 김현진 씨가 10월부로, 정확히는 9월부로 더 이상은 배달림 크루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진 씨와 솔직히 같이 활동하면서 어, 정말 재미있었고 정말 서로 간의 케미가 보이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크루의 내부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현진 씨는 9월부터는 2022년 9월부터는 크루의 활동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언젠가 또 현진 씨가 돌아올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총괄 뉴스 마지막 소식인데요. 저번 8월 라디오였었나요? 그때 이제 앵커 크께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규 멤버를 영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네,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루의 신규 멤버를 영입하는 그런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크루 상황을 점검을 해 볼 때, 크루에 새로운 멤버를 들였을 때 있을 장점이 크루의 새로운 멤버를 나중에 들였을 때 있을 장점보다 적다. 네, 그런 이유가 일단 제일 컸어요. 일단 제가 크루의 리더로서 어, 어떤 결정을 할 때 장단점을 따져보는데 이게 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크루의 신규 멤버 영입하는 그런 사안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루가 단단해지고 크루의 틀이 잡힐 때까지는 신규 멤버 영입하는 거를 연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부 소식입니다. 엔터부 소식 또 전할 거 많습니다. 엔터부도 리뉴얼 이제 하면서 바뀐 게 많아요. 먼저 라디오 진행 및 참여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금 제가 10월 라디오를 이렇게 혼자 진행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것도 안건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연습방송 라디오부터 크루의 모든 멤버들이, 그리고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 모든 멤버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음, 무조건 이제 참여를 했어야 됐어요. 그 일정에 맞게 이제 시간 지켜가지고 참여를 해야 됐는데, 또 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각 멤버 개인의 일정과 크루의 일정, 이 두 가지를 또 놓고 봤을 때, 음, 가장 최적의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정해지지 않았나. 네. 이번에 그 라디오 또 리뉴얼을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때까지 이 라디오가 그달림 크루의 멤버들 중에 엔터부에 참여하는 모든 멤버가 라디오 사전 녹화 날에 어, 참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 총 세 가지로 나뉘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1월, 2월, 7월, 8월 이렇게 네 달은 후달림 엔터부에서 활동하는 모든 멤버가 라디오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저는 당연히 뭐 이제 라디오에 올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영진 씨나 아니면 뭐 진달래 씨나 아니면 지금 게스트 멤버로 있는 크랜베리 씨나 다 이제 라디오 참여를 할 겁니다. 1월, 2월, 7월, 8월에는요. 단, 단, 베케이션 중인 멤버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월, 5월, 9월, 11월. 이 네 달에는요, 진달래 씨를 제외한 모든 멤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진달래 씨가 저희 크루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최대한의 최대한 서로를 뭐 배려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달래 씨가 참여하지 않는 달, 3월, 5월, 9월, 11월, 이 네 달에도 변동이 커요. 이 네 달은
변동이 있어요. 왜냐면은 베케이션 중인 멤버가 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1월, 2월, 7월, 8월 이 네 달에도 멤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3월, 5월, 9월, 11월에는 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진달래 씨와 함께 하지 못하는 라디오가 생기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4월, 6월, 10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네 달에는 네, 저 혼자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엔터부 그 다음 소식은요. 바로 10월 라디오 풀 버전과 하이라이트 버전 언제 업로드 되는지에 관해서인데요. 먼저 10월 라디오 풀 버전은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더달림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그리고 더달림 하이라이트, 더달림 라디오 금방금방의 하이라이트 버전은요. 10월 라디오 풀 버전이 최초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이죠.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더달림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10월에 최초 공개되는 하이라이트는 10월 라디오 하이라이트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엔터부 뉴스 마지막으로 전할 소식은요. 게임 프로젝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정도였나요? 게임 플레이 영상이 업로드 되었었죠. 게임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멤버들의 게임 플레이 영상이 올라갔었어요. 저, 크랜베리 씨,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에 없으신 현진 씨. 이렇게 세 명이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게임 플레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네, 일부 공개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라디오 콘텐츠에 집중해서 유튜브 채널이 돌아갈 거고요. 게임 플레이 영상은 어,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네,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게임 프로젝트에서 게임 제작 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진짜로. 게임 제작은 정말 길어요. 네. 그리고 게임 제작도 관련해서 예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바뀌었죠. 예시 게임
TRPG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바로 크툴루 컨피덴셜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예시 게임을 플레이하고 나서 또 게임 어땠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아니면 다다음 라디오쯤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문학부 뉴스인데요. 문학부 문집을 만드는데 점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2022년이 3달이 남았어요. 10월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이 남았어요. 그리고 2022년 다달림 문집 슬슬 이제 편집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집의 전체적인 구성을 점검하고 작품의 편집 그리고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술부 뉴스입니다. 학술부는 이제 진달래 씨가 담당하고 있는 다달림의 비공식 부서인데요. 학술부에서는 10월 21일쯤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독서회 및 12월 학술 발표회 주제 선정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네. 학술부에서는 이번 10월에 21일쯤에 이제 독서회를 하고 또 저희가 12월에 학술 발표회가 있는데 그 학술 발표회 중요한 이벤트의 학술 발표회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그러면 다달님 10월 라디오 뉴스는 여기까지인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달님 크루나 크루의 멤버들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다달님 크루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좀 늘고 하면 그때 Q&A 영상을 하나 정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조금씩 떡밥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새로운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는 오늘 준비한 코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카드를 들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드는 총 40장인데 이번 달 라디오에서는 이 카드들 중 5장을 랜덤으로 뽑아서 각 카드에 적혀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카드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카드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당연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5가지 Q&A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카드, 그 카드들 중에서 5장을 뽑아볼게요. 총 40장이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몇 개는 읽어봤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5개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2개를 뽑았어요. 하나 뽑으려고 했는데 2개 뽑아버렸네. 카드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혼자서 카드 뽑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타로 보는 거 좋아하는데 타로 보는 느낌이 나서 재밌네요. 카드를 뽑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뽑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다른 멤버들도 이제 어, 5가지 Q&A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의 질문은 어떤 게 나올까?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겠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음 지금. 카드 다 뽑았고요. 하나씩, 하나씩 펼쳐보는 걸로 할게요. 5가지 Q&A 코너에서는 카드 한 번에 그냥 질문 다 보고요.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뽑은 카드들에 어떤 질문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옷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고, 음, 두 번째 질문. 자신을 대표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자신의 방 말고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곳은? 이라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마음에 드는 자신의 신체 부위는? 이라는 질문이고요. 음, 5번째 질문도 어렵네요.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한 질문 순서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옷 스타일.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진짜로. 어, 톰보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스타일 입어보고 싶다. 하는 걸 진짜 있어요. 톰보이. 지금 위시리스트에 있어요. 왜냐면은, 톰보이, 어, 제가 사실은 원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뭐 바지를 입는데요. 거의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100% 바지를 입는데 이제 그냥 저는 평소에 옷 스타일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부터 뭔가 나도 약간 옷 스타일을 어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뭘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일 찾아보다가 현재 저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어울리는 거는 톰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톰보이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톰보이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다가 제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신을 대표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저한테는 좀 쉽다기보다는 망설임 없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은 바로 연필입니다. 연필 아니면 샤프. 음, 글을 쓸 수 있는 거. 근데 펜은 아닌 것 같아요. 연필이랑 샤프. 이렇게 두 개. 근데 이제 펜은 아직은 아닌. 음. 왜냐면은 제가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뭐 어릴 때부터 뭐 달고 살았기 때문에 펜을이 아니라 연필이랑 샤프. 이제 그 어릴 때는 연필을 뭐 펜보다 자주 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있어요. 이제 글을 쓸 때도 뭐 종이에 쓰느냐 아니면은 노트북으로 쓰느냐 전자기기로 뭐 태블릿 같은 기기로 쓰느냐 이렇게 또 아니고 또 종이에 쓰는 거에 있어서도 어 연필로 쓰냐 샤프로 쓰냐 아니면 펜으로 쓰냐 이렇게 또 나뉘는데 저는 그래도 베스트에 뽑으면은 베스트는 연필이에요 진짜 그 하, 종이에다가 그 연필의 사각사각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음, 이 연필을 왜 깎잖아요. 이제 연필이 끝이 이제 뭉툭해지면 뭉툭해진 연필을 깎아서 이제 완전 날카로워졌을 때 그 모습 연필 그런 모양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연필 디자인 있잖아요. 뭐 캐릭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패턴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 아무것도 없거나 오리지널 그대로거나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연필은 또 디자인 따라 기분 따라 이제 골라서 쓰는 그런 재미가 또 있단 말이죠. 물론 샤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디자인 폭이 정말 넓어요. 연필은 정말 넓어요. 그리고 샤프도 넓어요. 그런데 펜은 안 넓잖아요. 그래서
펜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한 이유에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저를 대표하는 물건은 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신의 방 말고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곳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 3개나 나왔어요. 어, 저는 일단 하나 밝혀줄 게 있다면은 제 방이 가장 좋아요. 제 방이 정말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내가 문만 닫고 음, 이어폰을 끼거나 그렇게 하면은 오로지 나만의 세계에 집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 방이 정말 좋은데 제 방 말고 제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근데 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고 할 때 이 곳이 정말 장소만을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굳이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 확실하지가 않지만 저는 그럼 이렇게 말을 할게요. 내가 잠들었을 때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 가는 공간. 음.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 꿈에서 내가 가는 세계가 다른 멀티버스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음, 또 다른 제가 있는 공간 그런 멀티버스에 가면은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깼어. 그 꿈에서 깼어. 어,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나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그 기억을 하면은 이제 또 제가 앞서서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글 쓸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을 아이디어 소재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글을 뭐 쓴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하면은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꿈속. 네. 어디든. 이게 근데 조금 무서운 뭐 공간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공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이 2개 남았는데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기에 따라서 또 답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음, 이제 남은 2가지 질문은 좀 더 신중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네요. 4번째 질문. 가장 마음에 드는 자신의 신체 부위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음, 저는, 좀 회피하고 싶은 질문인데. 네.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저의 신체 부위는 아마, 어, 저는 이게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속눈썹! 속눈썹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속눈썹이 좀 길어요. 길어서 이제 가끔 이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연습하거나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거울로 제 모습을 확인하거나 할 때 아니면은 진짜 어디 외출해야 돼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날에 메이크업 할 때 이제 그 뭐냐 마스카라를 하잖아요. 그때 속눈썹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길게 돼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만족감이 높고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나갔다 와서는 이제 다시, 어, 메이크업 지우고 해야 되니까 그때 좀 번거롭긴 한데, 이제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리무버를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저는 속눈썹 하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거 속눈썹이고요. 더 뭐 생각이 나진 않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음.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어, 저는 난감한데. 이 질문은 정말 난감해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는 제가 아직 뭐 많이 산 거는 아닌데, 음, 그래도 좀 충격적이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이라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어,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좀 거창하고, 그냥 일들 중에 하나를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자세히는 말고 간략하게 어떤 건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8월 라디오에서 이제 진달래 씨랑 크랜베리 씨가 또 무슨 일이냐 이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황 토크 할 때. 그거랑 약간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저는 진짜 근 몇 년간 감정에 감정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감정들 중에 하나를 근 몇 년 동안 뭐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진짜
그 감정을 없는 취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감정을 느끼게 된 게 이제 8월 라디오였나? 그때였는, 그때쯤이었는데, 어, 처음에 다시 그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는, 아,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이런 것도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그 뒤에 뭐 순차적인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 이 감정은 이런 거였지. 라는 거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근 몇 년 동안 그 감정을 느끼지 않은 이유에 망각하고 있다가 다시금 깨달은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좀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그런 사건이 정말 고맙고, 그리고 그 감정을 왜 제가 못 느꼈는지 그 몇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고민을 하고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충격적이지만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 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어, 5가지 Q&A 하게 되면은 또 이 질문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전 5가지 질문 다 답변을 했으니까요. 다음 코너 또 바로 넘어가 봅시다. 선선한 바람이 슬슬 불어오고 이제는 해도 일찍 지는 느낌 아닌 느낌인데요. 진짜 가을이긴 가을인가 봐요. 그죠? 10월의 키워드 바로 가을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질문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10월 키워드 가을입니다. 10월 가을 가을가을한 그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달인데요.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가을로 정했고요. 이 키워드의 하위 질문은 3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 먼저 읽을게요. 첫 번째 질문, 가을 좋아하나요? 이유는? 이고요. 두 번째는, 가을에 주로 뭐 하시나요? 혹은 뭐, 가을에 하기 좋은 거 있나요? 이 질문이고요. 세 번째,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가을. 가을, 이건 반반인데. 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합니다. 일단, 좋아하는 이유는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제가 겨울을 좋아해요.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가을이 지나야 겨울이 오니까, 이제, 가을만 지나면 겨울이 온다. 그래서 좋고요. 가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제, 키워드 질문 인트로에서 말을 했지만, 이제, 해가 짧아지잖아요. 해가 빨리 지니까, 또, 밖에 오래 지내지 못한다 해야 되나? 빛과 함께, 그러니까 해와 함께, 해가 떠 있는 그런 상태로, 밖에 오래 있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녁에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저녁에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저녁에 많이 노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오전에 아니면 해가 떠 있을 때 조금 더 할 게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해가 일찍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그래서 가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가을에 주로 뭐 하시나요? 혹은 가을에 하기 좋은 거. 가을에 주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천고마비. 가을은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아니면은 뭐, 가을은 독서를 하기 좋은 계절이다. 음, 그것도, 뭐, 관점에 따라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을에, 가을에 저는 주로, 가을에 주로, 사실은 뭐, 제가 계절에 따라서 뭐 딱히 하는 게 뭐 없긴 한데,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음, 뭐 모르겠네요. 이거 질문 생각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을에 그러면 그냥
독서한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를 주로 시작한다, 가을에는. 아, 물론, 뭐, 다른 계절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에 좀 더 많지 않나 싶은, 네. 그리고 가을에 하기 좋은 거는, 생각났어요.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제 계절로 1년을 나눠보면은, 뭐, 분기로 나눈다 치면은 3분기잖아요. 가을이. 가을에는, 어,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봐봐요. 뭐, 봄쯤에, 이제 뭐, 새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거 아니에요. 새해 계획 실천하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그게 쌓여가지고 내가 계획한 게 뭐,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될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지키다 보면은 어느샌가 조금씩 지치는 그런 시간이 와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1년에 있어서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지내야 내가 이번 연도를 어, 후회가 없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질문 마지막 질문이네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건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이 질문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났던 그런 답변인데요. 고3 때 생각이 나요. 추억이라 하긴 좀 그렇고, 추억은 약간, 좋은? 조금, 내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라서 추억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추억이라고 못하겠고, 그냥 기억이라고 할게요. 고3이면은 지금 가을쯤 이제 뭐 원서 접수하고 면접 있고 또 이제 수능 준비하고 이제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특히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고3은 누구나 뭐 언제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때가 뭐 수능 치고 나서 조차도 뭐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가 거의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을에 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3 때가 떠오른다. 가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라디오에 준비되어 있는 코너 4개를 끝냈어요. 다음에는 주제 토크가 준비되어 있네요. 10월의 주제 토크. 이번 달부터는 주제 토크도 바뀌었어요. 이때까지는 주제 토크 코너에서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 이렇게 2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잠시 쉬고 돌아온 10월 라디오부터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보자 하는 생각에 메인 주제, 서브 주제 구분 없이 주제를 한 가지만 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준비한 주제는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을 수 없고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스트레스와 휴식입니다. 스트레스, 휴식, 파트너 관계에 있는, 동료 관계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휴식, 마치 그 저울에 놓여 있는 그런 것 같네요. 갑자기. 스트레스와 휴식. 주제 토크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 토크는 이제 질문 5개예요. 질문이 5개. 인데, 하나씩 뭐 해보죠. 네. 이때까지는 질문을 다 읽고 하나하나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주제 토크는 다르게 해볼게요. 질문 하나 하고 답변하고 뭐 이렇게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나요? 이거는 제 MBTI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획형인데요. 제가 계획형인데, 모든 계획형 분들이 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계획한 일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A와 B라는 그런 상황에 계획을 세워놨어요.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세워놨어. 근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어 일단 제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을 탁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뭐,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계획한 커리어적인 면에 있어서 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 종류는 다양한데, 뭐,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변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 라는 질문인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저는, 어, 일단 제가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흘러가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준비한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탁 발생했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을 한다고 사람이 좀 많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를 엄청 굴려요. 뇌가 풀가동이 돼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잘 못 듣는 뭐라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 좀 많은 것 같고,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어진 그, 그게 이제 제 문제, 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좀 사람들과의 접촉도 적어진다. 네, 그 정도일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 음, 저는 이건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스트레스라는 게 저는 그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어진다.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음,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음, 그리고, 그거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뭔가 이때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거나 아니면은, 음, 내가
아직 안 해본 거. 그런 거에 시도를 합니다. 그런 걸 하는 걸 시도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 수가 있거든요. 이 새로운 거에 시도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 느낌? 기분? 그거를 조금이라도 없애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휴식을 자주 취하는 편인가요? 휴식. 음, 휴식, 휴식이, 휴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저한테는 휴식인 게 다른 사람한테는 휴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휴식인 게 저한테는 휴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 이제 답변을 한다면은 저는 휴식을 요즘에는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좀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상태라서 네, 그래서 요즘에는 휴식을 자주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휴식을 취할 때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할 때 뭐 하는 거 많은데, 뭐, 그냥 공상을 하기도 하고, 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하는 거 많지만, 그래도 요즘에 휴식을 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노래 듣는 거. 요즘에,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플레이리스트 이런데 추가된 노래가 정말 많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두달림 라디오 금방금방 주제 토크 코너까지 전부 돌아봤습니다. 10월 라디오는 제가 솔로로 진행하는 라디오라서 이렇게 녹화 시간이, 라디오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네요. 음, 멤버들 다 같이 있을 때는 2시간은 기본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어, 저 혼자 솔로로 하게 되니까, 정말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적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첫 술부터 배부를 순 없는 거니까요. 네. 첫 번째 솔로 라디오부터 제가 제 마음에 들 만큼, 이렇게 해낸다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니까.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라디오는 색다른 시도, 색다른 시도였어서, 이제 또 라디오 편집하고 할 거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괜찮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어,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라디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자리를 솔로로 진행한 첫 번째 라디오였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멤버들과 함께 하던 라디오에 익숙하다 보니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솔로 라디오를 진행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지겠죠? 이때까지 저달림 라디오 금방금방 10월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달림 라디오에서 이런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거나 이번 라디오는 어땠다 라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달림의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더달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더달림 오피셜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달림 인스타그램에 더달림의 다양한 소식들 많으니까 궁금하시면은 팔로우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라디오 또 노래 추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솔로로 진행한 10월 더달림 라디오에서 제가 추천드릴 노래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정하는 AJR의 Bummerland. 오늘 라디오에서 스트레스 관련 이야기 나왔는데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다. 그래서 너무 지친다. 이런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들 버멀랜드 들으시고 힘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라디오에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자리엘이었습니다.